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이번 동영상에서는 조금 내용이 길었죠. 요 9단원 배웠던 것에 대해서 그 중에서도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복습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번 9단원에서는 은행, 금융기관, 특히 그 금융기관 중에서도 은행에 대한 여러 가지 측면들을 공부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여러 가지 금융기관 중에 가장 대표적인 그리고 가장 좀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은행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9단원에서 9.1을 통해서 가장 첫 번째로 살펴본 것이 바로 밸런스 쉿이라는 것입니다. 요거는 밸런스 쉿이라고 하는 것은 재무제표라는 거 안에 들어있는 어떤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이 본인들의 어떤 영업 성과, 뭐 자산 부채가 얼마인지 그런 거를 보여주는 어떤 수단이라는 것이 재무제표이고 그 안에 네 개가 있는데 그 네 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밸런스 쉿이 되겠습니다. 요거를 우리나라에서는 대차대조표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밸런스 쉿을 통해 요 밸런스 쉿을 보면 그 은행, 우리가 지금 은행을 보고 있으니까 은행이 총 자산이 얼마인지, 그리고 부채가 얼마인지, 그리고 뭐, 부채들은 어디서 끌고 온 것인지, 그래서 어디에 투자를 한 것인지, 그래서, 어, 또 자기 자본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이 밸런스 쉿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 1번을 통해서 미국 상업은행들의 어떤 전체 밸런스 쉿을 한번 모습을 살펴보았었죠.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그 은행이 가지고 있는 liability, 즉 어디로부터 부채, 자금을 조달해오는지를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하실 거를 제가 굉장히 몇 번 걸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지금 밸런스 쉿, 라이어빌리티 첫 번째로 보면, 뭐, 어쨌든 디포짓이 나오고, 또 그 다음에도 디포짓이 나오죠.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고객들로부터 예금, 적금을 받은 거가 그게 부채라는 거죠. 왜? 나중에 은행이 고객한테 돌려줘야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우리 같은 일반 고객 입장에서는 이게 자산이죠. 예금, 적금이 자산인데, 은행 입장에서는 이게 디포짓이 부채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하시고 이제 이 9단원 전체를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 라이어빌리티의 첫 번째로 나온 것이 이 체크업 디포짓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나 지금 우리나라 상황하고는 맞지 않는 뭐 그렇다고 그럼 지금 미국에서도 많이 쓰고 있냐 그건 아니고 이제 예전에 미국에서 어떤 사용했던 이 체크 그러니까 수표라는 거를 발행을 할 수 있는 발급을 할 수 있는 계좌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에 대해서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내가 거래하고 있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은 국민은행을 통해 거래하고 있고 B라는 사람은 신한은행을 통해서 거래하고 있다고 하자. 그러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돈을 줄 일이 있는데 그 돈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뭐 카카오페이나 토스나 아니면은 뭐 그런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서 말을 하는 수표라는 거를 통해서 돈을 지급을 A가 B에게 할 수 있다. 그래서 A가 거래하고 있는 국민은행이 B가 거래하고 있는 신한은행한테 이렇게 국민은행의 A 계좌에서 신한은행의 B 계좌로 이렇게 돈을 지급하는 방식. 그래서 B라는 사람이 신한은행에서 내가 받을 돈 내놔라. A로부터 받을 돈 내놔라. 라고 하면 이제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수표라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본 것이 또 디포짓 중에 하나였는데 Non Transaction Deposit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Non Transaction Deposit은 그냥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세이빙스 어카운트 아니면 타임 디포짓 그러니까 예금, 적금 같은 거를 논 트랜잭션 디포짓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non-transaction deposit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적금 생각해 보시면 되죠. 만기가 뭐 1년짜리 적금도 있고, 뭐 3년짜리 아니면 뭐 5년, 6년짜리 만기에 적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은행 입장에서 지금 보는 거니까 고객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나중에 고객이 돈을 찾으러 왔을 때 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죠. 은행 입장에서는. 그리고 여기 지금 영어 단어 중에 withdraw라는 거의 명사 형태로 withdrawal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고객이 은행한테 가서 돈을 인출한다라는 동사가 withdraw입니다. 그래서 그거의 명사가 요 withdrawal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은행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떤 다른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 아니면 어떤 중앙은행 뭐 이런 기관들로부터 돈을 빌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돈을 빌리기도 하는데 그 첫 번째로 미국의 중앙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페드로부터 돈을 빌리는 경우를 요 디스카운트 론 혹은 어드밴스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렇게 디스카운트 론을 통해서 자금을 빌리는 방법도 있지만 여기 지금 요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돈을 빌리기도 한다라는 것이 나와 있었죠. 그리고 예전으로부터 점점 지금으로 올 때까지 이렇게 은행들이 liability, 어떤 바로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비중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더라라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요 뱅크 캐피탈은 라이어빌리티는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요 T 어카운트를 통해 살펴보면 요 왼쪽이 에셋이고 요 오른쪽 중에 윗부분이 라이어빌리티. 그러면 요 A에서 L을 뺀 나머지가 이렇게 자동으로 equity 혹은 여기 지금 뱅크 캐피탈 혹은 넷워스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다 자기 자본을 가리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토탈 에셋에서 라이어빌리티를 뺀 것, 이제 요 부분, 결국 요 부분을 자기 자본을 가리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단원을 한번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뱅크 캐피탈, 자기 자본이 어떤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쿠션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은행이 인솔번시,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한다. 그래서 어떤 적정한 만큼의 자기 자본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필수적이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뱅크 캐피털은 여기 지금 보시면 신주를 발행해서 판매해서 주주들로부터 투자받은 금액 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보시면 retained earning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회계 용어죠. 뭐냐면 전년도에 돈 벌어서 주주들한테 배당도 다 하고 그러고도 남았어. 그리고 또 이제 또 올해도 돈 벌어서 주주들한테 배당하고도 또 남았어. 그럼 이게 자기 자본으로 계속 쌓이는 부분, 이러한 부분이 retained earning이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은행의 에셋을 살펴보았습니다. 요거는 쉽게 말하면 은행의 자산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살펴보았던 것이 은행의 리저브입니다. 이 리저브 중에 조금 여러 가지 중요한 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요 reserve requirement 혹은 required reserve라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은행은 고객으로부터 예금, 적금을 통해 돈을 수취를 하면 뭐 여기 지금 우리 교과서에서는 10% 그러니까 어떤 요구되는 어떤 비율만큼 중앙은행이 요구하는 그 비율만큼을 꼭 의무로 중앙은행의 계좌에 이렇게 꼭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리저브였습니다. 즉 그 의무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을 초과해서 가지고 있는 부분이 이제 excess reserve가 됐었죠.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캐시 아이템인 process of collection은 앞에서 나와 있는 수표를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처럼 다른 은행으로부터 받을 돈, 그러니까 결국은 받을 돈인 수표 거래를 통해 받을 돈이니까 결국은 은행의 자산으로 이게 구분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어떤 이 단어 자체는 굉장히 길지만 어쨌든 앞에 나와 있는 그 캐시 아니 체크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근데 그렇게 중요하진 않죠. 뭐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리저브나 아니면 라이어빌리티가 디포짓이 대표적이다. 그런 거를 아는 게 훨씬 이제 뭐 이런 어떤 자세한 거를 아는 것보다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다른 은행에 가지고 있는 예금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은행은 이렇게 자기가 어떤 일반 기업에 극단적으로 말을 하면 주식에 투자를 할 수도 있겠고 어떤 회사채나 아니면 국공채 같은 데에 투자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은행도 수익을 얻어야 되니까 그래서 수익을 얻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부분이 요 시큐리티라는 것 안에는 주식이라는 것과 채권이라는 것이 모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은행이 어떤 뭐 여러 가지 부채 수단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투자를 어떤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를 하는 부분이 요 security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 우리가 9단원 뒷부분에서 봤었죠. 뭐 금융기관, 여기 특히 은행의 경우에는 돈을 함부로 날리면 안 되는 그런 조금 중요한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주식에 투자를 못하게 막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국채에 투자를 하는데, 여기 지금 미국 국채, 아니면 미국 정부가, 지방정부나 주정부가 발행하는 지방채 같은 데에 주로 많이 투자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러한 어떤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은 유동성이 굉장히 많고 풍부하고 살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이 많고 그래서 내가 팔려고 하면 언제든지 팔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건 거의 현금하고 동일하다. 그리고 미국 정부가 망할 일은 거의 0%에 가깝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한 자산으로 거의 리저브만큼으로 여겨진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세컨더리 리저브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쩌면 에셋 측면에서 은행한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론이었습니다. 은행은 예금 적금을 수취를 한 걸 가지고 물론 이제 거기서 뭐 채권이나 뭐 그런 거에 투자를 하기도 하지만 가장 여기 지금 많이 이제 테이블 1에서도 많이 57%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돈을 빌리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대출을 해줌으로써 이자를 따박따박 받고 마지막에 원금까지 받음으로써 돈을 받는 행위를 금융기관, 은행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은행의 어떤 에셋 중에 대표적인 수단이 바로 이 론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이제 다른 other asset도 뭐 물론 이런 것도 있겠죠. 은행이 가지고 있는 은행 본사 건물, 은행 직원들한테 사용하라고 준 컴퓨터 뭐 그런 거, 은행 장비들, 뭐 이런 거 서버들, 뭐 이런 것도 다 어떤 부수적인 자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1에서 배운 내용이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 바로 이 asset transformation이었습니다. 몇 번 나오는 진짜 중요하니까 계속 나오는데 이렇게 은행은 디포지터, 예금자들로부터, 예적금자들로부터 돈을 수취해서 그거를 대출을 해주는 과정에서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금 적금보다는 아무래도 이 돈 빌려줄 때 대출해주면 주택담보대출이다 하면 10년, 미국의 경우에는 막 20년, 30년짜리 대출이 나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짧게 돈 빌려서 길게 돈 빌려준다라는 표현이 은행의 이 asset transformation이라는 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밸런스 쉿을 조금 간단하게 표시한 것이 이 T 어카운트. 그래서 이렇게 T 모양으로 생겼다라고 해서 T 어카운트라고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9.2 부분에서 이렇게 디포짓 중에 첫 번째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수취를 한 경우 그리고 두 번째 체크를 통해서 돈을 수취를 한 경우 어떻게 T 어카운트의 모습 그래서 은행의 밸런스 쉿이 변화하는지를 살펴보았었고 특히 체크의 경우에 만약에
지금은 워낙 전산 IT가 잘 돼 있으니까 뭐 이거는 이제 옛날 말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은행 두 개가 서로 다른 주에 멀리 떨어져 있다. 뭐 이런 경우에는 뭐 이러한 어떤 페드에 있는 계좌에서 은행들의 A은행의 페드 계좌로부터 B은행의 페드 계좌로 어떤 트랜스퍼하는 방법을 이용한다든지 뭐 이런 방법으로 수표 거래를 이행하기도 한다라는 것을 부수적으로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굵은 글씨 나와 있는 것으로 정리를 하면 은행이 추가적으로 디포짓을 받으면 그만큼 요 리저브만큼 올라가게 되고 티어 어카운트에서 올라가게 되고 반대로 은행에 와서 고객이 돈을 찾아가게 되면 그만큼이 리저브에서 빠져나가게 된다라는 것으로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은행이 모든 어떤 예금이나 적금만큼을 다 리저브로 갖고 있지 않고 이렇게 중앙은행이 최소로 갖고 있으라고 요구하는 부분 이외에는 은행이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은행은 대표적으로 대출을 통해서 이렇게 어떤 수익 활동에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행에 대출을 하게 됐을 때에는 T 어카운트의 모양이 이렇게 되고 여기 지금 체커블 어카운트가 100이 있고 required reserve로 딱 10이 있으니까 10%만큼을 남겨놓고 나머지를 대출을 다 해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행은 수익을 창출을 하는구나 라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9.3에서 여기 리퀴디티 관리, 에셋 매니지먼트, 라이어빌리티 매니지먼트, 캐피털 어데코시 매니지먼트라는 것을 이제 9.3 단원에서 살펴보았고, 이제 9.4에서 크레딧 리스크 관리, 그리고 9.5에서 인터레스트 레이트 관리를 은행이 어떻게 하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9.3에 바로 나오는 은행의 어떤 유동성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었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이그젬플의 경우에는 지금 은행의 고객이 맡긴 디포짓이 100밀리언 달러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시면 그것보다 많은 20밀리언만큼을 그러니까 액세스로 그러니까 추가로 더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소취한 100밀리언만큼의 예금 중에 딱 맞게 이렇게 10밀리언만큼만 리저브를 갖고 있었는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돈이 인출되게 되면 은행은 이렇게 리저브가 0이 되는 문제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이와 같은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은행이 갑자기 유동성을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리저브라는 유동성을 확보를 해야 되니까 요 네 가지 방법을 어떤 사용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살펴보았던 것은 은행이 다른 금융기관 혹은 여기서는 지금 다른 금융기관 혹은 일반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는 경우가 해결 방안으로 이제 유동성을 급하게 우선 급한 불을 끄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은행이 돈 벌려고 가지고 있던 어떤 채권이나 회사채나 아니면 뭐 가능하다고 하면 만약에 다른 회사에 주식 투자해 놓은 것을 급하게 팔아서 리저브를 확보하는 그런 상황이 두 번째가 있을 수 있고 세 번째로는 이제 중앙은행에 가서 페더럴 리저브한테 가가지고 SOS를 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디스카운트 레이트라는 이자를 부담하면서 중앙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방법이 요 세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은행이 가장 어떤 최후의 수단일 것 같습니다. 은행한테 가장 소중한 게 이 론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손에 꽉 쥐고 있어야 고객들이 따박따박 나한테 이자를 갚죠. 그런데
정말 급하면, 아니, 뭐 이도저도 안 되는 상황이면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 은행은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론을 뭐 다른 은행한테 판다든지 뭐 하는 방법으로 유동성을 급하게 리저브를 확보를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은행이 리저브가 부족하게 되면 네 가지 방법으로 은행이 유동성을 확보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살펴보았고, 앞에 9.1에서 잠깐 그 배그 캐피탈을 통해 살펴보았던 것처럼 액세스 리저브라는 것은 만약에 예금자들이 돈을 인출하려고 했을 때 너무 딱 맞게 갖고 있거나 부족하게 갖고 있으면 큰일이라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이번 동영상에서 9단원 배웠던 것들 중에서 중요한 것 위주로 복습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잠깐 끊고 다음 동영상에서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